안녕하세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최현아입니다. 말랑말랑 뇌 이야기,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뇌는 몸과 마음과 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뇌를 빅 브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스몰 브레인이라고도 부르죠.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몸이 건강한 운동선수가 행복할까요? 만일 정신과 생각이 훌륭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또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뇌가 균형 있게 건강해야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높은 가치로 평가해 주지만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대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을 줄이고 수학 시간을 더 늘리려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인일 때는 머리로 일하는 사무실 내근을 좋아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나 퇴직한 후에는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산으로 들로 배낭을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때서야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몸의 건강만 잘 유지하면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경제력으로 품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뇌와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해 놓은 정보만 가지고 응용하다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치매라는 병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단 생활을 하던 중에 학생들과 행복에 대한 콜라주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잡지책을 주고 행복을 찾아보라고 했지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림이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맛있는 요리를 골라 오려 붙이고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을 고르고 나들이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멋진 집을 고르고 아름다운 풍경을 골라 붙이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콜라주 작업을 하고 난 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지? 아이들은 행복은 멀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아주 가까이 내 곁에 밥 한 그릇에 옷 하나에 친구들의 웃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행복을 못 찾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만난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격주로 학교를 나가면서부터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일이 많아지고 학생들은 그때부터 컴퓨터에 앉아 있는 일이 당당해졌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인강을 들으며 공부도 하지만 컴퓨터 속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또 친구들과 채팅도 하고 게임 나라에 들어가 아이템을 모으기도 하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경찰이 아니라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인기 많은 유튜버를 보니 나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의 감촉이 좋은 키보드가 필요했고 그래픽 카드와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로 바꾸고도 싶어졌습니다. 방송을 하려면 화면빨 잘 받는 조명이 필요하죠. 또 잡음을 줄여주는 고성능 마이크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정 경제를 생각한 엄마는 한 달에 한 개씩만 구입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는 당장 필요한데 한 달, 두 달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더 멋지게 성장해 나가는데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가정에 폭력이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가 담장을 넘고 문고리가 부서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엄마 손에 몽둥이가 들려졌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는 학교도 안 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감정의 벽은 높아져 갔고 서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집안에서는 냉기가 흐릅니다. 한때 경찰이 되고 싶었던 17세 소년의 꿈은 컴퓨터 장비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학교도 거부하고 밤낮으로 잠을 자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했습니다. 엄마는 그토록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 안 사주시는 걸까? 나는 진정 엄마와의 갈등을 원하는 것일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살핀 후에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또 가정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가정 경제를 보는 눈이 생겼고 엄마 입장을 이해하려는 머리가 생겼습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했다는 부끄러움과 자신의 폭력으로 쪼그라들어 눈치만 보고 있는 동생에게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한 달에 한 가지씩 장비를 구입해 주려고 애쓰시는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분노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니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화해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오랜 침묵으로 어두웠던 가정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이젠 웃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몸이 하나가 될 때 만들어지는 위대한 작품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욕구는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욕구를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의식을 확장시켰을 때 이해의 머리는 미안함과 감사라는 가슴의 감정으로 만들어냅니다. 감정의 가슴이 충분히 숙성이 되면 화해의 손과 노력의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 근육을 움직여 웃음을 만들고 행복이라는 포용의 이불을 포근히 덮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위대한 모양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아주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뇌를 움직이면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엄마가 안 사준다고 분노했던 감정이 의식을 넓혀 엄마의 입장과 가정 경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행복의 씨앗으로 변하는 것처럼 의식을 확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행복도 꾸준히 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뇌가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 깨우기, 마음 깨우기, 뇌 깨우기를 항상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는 머리만 쓰고 퇴직 후에는 몸만 쓰는 것은 균형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근무 중에도 몸을 써야 하고 퇴직 후에도 머리를 써야 행복을 오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 깨우기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확장하여 오늘도 내 곁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 함께 웃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 깨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